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막 긁어댔다라는 사실이 딱 걸려버려가지고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진짜 참 말씀드리면서도 헛웃음이 날 지경인데 지금 실제로 웃음을 참고 있어요. 아니 글쎄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까지 결제를 했다라고 해요. 하여간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가 따로 필요가 없다니까. 자, 김혜경 씨가 평소에 남몰래 뭘 그렇게 잘 챙겨 먹길래 기차 화통이라도 삶아 먹은 것 마냥, 아니 무슨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운이 좋고 기가 세고 전투력이 빵빵한가 했더니, 아니 글쎄 국민들의 세금으로 뒤에서는 소고기를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으니까 기운이 펄펄 이렇게 흘러 넘쳤던 거예요.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고기 하나뿐만 아니라 초밥도 꼬박꼬박 잘 생각날 때마다 챙겨 드셨다라고 합니다. 야, 메뉴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맛있는 거 메뉴도 잘 골라요. 내 한 수 배우고 싶다니까? 아니, 내 돈 내고 사 먹는 초밥이나 소고기도 그렇게 맛이 있는데 국민들의 돈을 끌어다가 남의 돈으로 공짜 돈으로 이런 거를 사 먹으면은 그 얼마나 그게 꿀맛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게 또 있습니다. 자, 김혜경 아주머니가 소고기를 사 먹을 때마다 결제된 액수가 얼마냐? 딱 11만 8천 원 정도를 맞췄다라고 해요. 자, 이상하죠? 아니 어차피 그거 나라 돈 쓰는데 까짓 거 뭐 한 20만 원 쓸 수도 있고 30만 원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11만 8천 원만 꼬박꼬박 맞췄을까? 자, 그 이유는 의전실 직원들의 활동을 위한 하루 식사비 한도가 12만 원으로 이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얄밉죠. 그러니까 딱 결제할 때마다 그 한도는 안 넘어가게 귀신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결제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귀신같이 했죠. 그 대한민국 대선 후보 사모님의 이 가계부 살림살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뜰살뜰, 이게 진짜 물 한 방울 셀 틈이 없어요. 이 김혜경 씨는 이제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감사원장감입니다. 감사원장감. 계파가 다른 정권이 들어갔을 때 김혜경 씨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인재가 감사원장 자리를 맡고 칼춤을 한번 휘둘러 버리면 아주 그냥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모가지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니까. 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놀랄 만한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심지어 법인카드로 초밥값을 긁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고될 때는 이 초밥값이 명목상으로는 직원 경료비로 둔갑을 했다라고 해요. 부서 경료비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이는 과거 2014년 지난날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이런 말까지 세상당당하게 이렇게 사자후를 내지른 적이 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옛날에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느냐? 단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좀 이렇게 질적으로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본인과 본인의 집안 스스로를 퇴출시킬 차례겠네요. 그죠, 여러분? 자, 저는 저래 가지고 남들 앞에서 어떻게 좀 과도하게 도덕성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 하나만 놓고 사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과도하게 도덕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보통 오히려 그거를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조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뒤가 구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뒤가 구린 경우가 더 많더라고. 자, 김혜경 씨가 한 짓거리들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남들한테 속옷 정리시키고 이런 잡심부름, 그러니까 잔심부름까지 시키지를 않나. 심지어 음식 배달 같은 일까지 공무원들에게 시켰다라고 해요. 수행해주는 사람들한테. 그 백김치를 넣어줬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라는 저 사모님의 세심한 저 꼼꼼함을 한번 보세요.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진짜 피가 말랐을 것 같습니다. 그 실수로 백김치 깜빡하고 왔으면은 분명히 잔소리 들었을 거야.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실제로 이게 뉴스 기사까지 나왔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음식 배달을 시켰다. 속옷 정리 같은 불법 갑질이 있었다. 김혜경 방지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을 마치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 자, 이게 지금 다 뉴스 언론에도 엄연히 나오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이 밝은 시대에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저게? 논란이 커지자 김혜경 씨는 의전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야, 그거 한마디로 퉁칠 문제는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 생각하면. 법인카드에,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인 유용에 음식 배달에 잔심부름에 속옷 정리까지, 백김치 챙겼냐고 묻는 그런 세심함까지, 관리 감독이 숨이 막히죠. 이 진짜 양파가 따로 없다니까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정치 뉴스를 보면서 나는 진짜 한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신선하고 새롭고 기상천외하고 나는 상상 한번 못 해본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소고기 사 먹고 이러면서 관리 감독 문자 보내면서 공무원들 관리 감독을 하면서 자기 집안 가계부 살림살이 하나는 얼마나 이게 귀신같이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결혼은 참 잘했다니까요.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이라는 그 대장동 사건만 해도 지금 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 투자자들을 보면은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돈을 기본으로 사람들이 벌어갔습니다.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 원을 벌어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된 사람. 내가 그런 거는 진짜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능력 빵빵하고 주변에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김혜경 씨는 그런 집안의 사모님이면서도 10,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소고기 10만 원치 사 먹고 초밥 사 먹을 때도 국민 세금 경기도 법인카드 가져다가 따박따박 이렇게 빼먹는 솜씨를 한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결혼은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 이 김혜경 부부랑 부부 둘 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어요. 아내를 잘 만났다니까 정말로. 자, 불과 얼마 전에 김혜경이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 검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깨끗한 척을 다 하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은 뒤에서 치졸하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직원 경력이라는 그런 기적의 변신술까지 이렇게 선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럼 세상이 이게 기가 막히지 그러면 이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인간성 차원에서 제가 비록 젊은 나이지만 한 가지 제가 살아오는 어떤 인생 태도의 조언을 좀 들려드리자면 이 사람들에게, 자, 아무리 우리 남편이 시장이고 도지사고 높은 자리를 해먹는다지만 평소에 그래 직장 상하 관계로 만나가지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좀 정중하게 모시고 의전해주는 공무원들이 있다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사소한 거라도 평소에 좀 겸손하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들 집안의 경조사라도 한번 좀 물어주고, 나는 학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 집안에 뭐 별일은 없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경조사라도 좀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먼저 물어주고, 윗사람 선배가 명절에 진짜로 뭐 가벼운 선물이라도 좀 그 소중하게 남편과 우리 가족을 가까이서 챙겨주는 이들에게 명절에 진짜 좀 가벼운 선물이라도 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챙겨주고, 가끔씩은 진짜로 직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기 개인 카드 그래 돈 몇십만 원 쓰면 되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거 식사 대접 회식이라도 한두 번 베풀었더라면 1년에 한두 번만 그렇게 주변 소중한 사람들 측근들에게 베풀어 줬더라도 그런 식으로 엮인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엮인 인간관계였더라면 이런 식의 최후를 맞이했겠냐라는 거예요. 평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윗사람이라고 갑의 위치라고 갑질을 해댔으면은, 목에 힘줬으면은 그 공무원이나 수행원들도 세상살이 인생살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들도 웬만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좋게 좋게 넘어갔을 텐데 부담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대선 후보 상대로 지금 이런 걸 폭로하는 게. 얼마나 평소 목에 힘주고 갑질을 해댔으면은 그 좋게 좋게 넘어갔을 사람들이 이럴 때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런 부끄러운 자료들이 모셨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도 나도 다 튀어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를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다 평소 그 사람의 사생활, 행실, 인생의 행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품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거는. 야, 그래서 참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뭐 저 나이 지긋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뭐 인생살이 조언까지 하는데,
나는 저러는 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간 대한민국이 참 불안불안합니다. 아니 그래 해먹으려면 차라리 권력형 비리로 굵직굵직한 거라도 해먹던가. 부끄럽게 저게 뭡니까 저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잔심부름 시키고 갑질한다고 그 아래 내 주변에 나를 모시던 아랫사람들로부터 이런 폭로까지 나오고. 그 부끄럽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가 뭐 권력범죄 가지고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래? 하여간 대한민국 참 불안불안합니다. 이 사모님이 높은 자리로 가는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